병원에 소화장애로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은 대부분 소화가 안 되시면 일단 먼저 내과에 가셔서 내시경을 주로 해보세요. 그런데 내시경은 사실 위벽의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오셔서 내시경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소화가 계속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소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일단 사람이 음식물을 먹으면 일단 소화액, 위산이 나와서 그거를 삭히는 화학적인 일단 소화를 먼저 한 다음에 다 삭혀진 음식물이 위장이 이렇게 잘 움직여서 물리적인 운동을 해서 그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소화가 잘 되는데 위벽의 상태를 위가 뭐 헐었다거나 위궤양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시경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뭐 속쓰림이 동반된다거나 어떤 그런 뭐 내시경상으로 문제가 잡히지만 이런 문제가 없는 경우는 거의 물리적인 소화가 안 되는 위장의 연동 운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원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뭐 다른 질환 뭐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계속 만성적인 소화장애에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적인 어떤 물리적인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런 경우에 한의원에서는 왜 이렇게 물리적인 소화가 안 되는지 그거를 원인을 일단 찾아서 그 원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일단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먼저 선천적으로 사실 위장 기능이 이 위 운동력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사상 체질로 보면은 소음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선천적으로 위장 운동에 굉장히 약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뭐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자기가 조절해 오셨지만 그게 좀 도가 지나치면 뭐 약물로도 어떤 자극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다거나 그러면 좀 해결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이게 습관적으로 위장약을 드셨던 분들은 계속 또 그 자극에 또 이게 사람이 적응이 되기 때문에 너무 소화제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면 위장 기능 자체가 조금 떨어지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침으로 조금 치료 방법을 조금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인들은 가장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장을 운동시키는 어떤 이런 신경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 경우도 사실 이런 위장의 물리적인 기능 인상을 조금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이 보통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독시키는 역할로 생각을 하시는데 간도 사실 어떤 소화기관의 일종이기 때문에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간에서 나오는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사실 소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화 장애가 있으신 분들 약간 간 기능도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앞에서 설명한 어떤 그런 뭐 증상 외에도 그냥 한방에서는 기혈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몸 안에 뭔가가 노폐물이 쌓인 거를 담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담음이 위장에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게 이렇게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담음이 몸에 다른 어떤 뭐 근육통이 동반이 된다거나 아니면 약간 멀미를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 어지럽다거나 이런 게 좀 담음이 동반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담음이 원인이 되면 담음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기혈 뭐 순환에서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거를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혈이 몸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몸에 어혈이 쌓여 있는 어떤 그런 사인이 있으시면 그 어혈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특히 올 여름에 너무너무 덥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뭐 입맛도 없으시고 굉장히 소화장애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게 몸이 너무너무 더워 있잖아요. 그런데 덥다 보니까 자꾸 찬물을 자꾸 많이 드셔요. 그리고 늘 이렇게 냉방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찬기가 자꾸 이 위장으로 모여서 위장의 연동 운동이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찬물 마시고 냉방에 노출되다 보니까 위가 차가워져서 이게 위장 운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굉장히 소화장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일단 당장 찬물 조금 끊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배 따뜻하게 하는 핫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의원에 오셔서 뜸 치료를 조금 받으시면 이런 뭐 소화장애가 조금 호소가 되니까 혹시 내 병이 올해 갑자기 여름에 많이 그러시면 올 여름에는 어떤 그런 여름에 걸리는 그런 소화장애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의학적 관점에서 기능성 소화장애의 원인과 또 최근 들어서 또 소화장애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소연 원장님이 이야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 우리 시청자님처럼 더부룩하다, 변비다 이러한 증상 말고 또 기능성 소화장애에 해당
해당되는 다른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화학적 소화가 안 되는 어떤 위험의 상태에서는 뭐 속이 쓰리다든지 아니면 신트림이 넘어온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시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소화가 안 되는 어떤 기능 위에 기능 이상의 경우는 일단 굉장히 답답해요. 복부가 팽만해서 이렇게 불러오는 느낌이 들고 자꾸 이게 쌓이다 보니까 위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면 그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꽉 막혀 있으니까 자꾸 위로 이렇게 뭐 트림이 자꾸 나온다거나 끄끄거리고, 그다음에 구역질도 나고 구토도 나고, 심하면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심하면 이게 쌓여 있는 게 심하면 배가 많이 아프겠죠. 특히 이 상복부 명치 아래쪽으로 주로 아픈 통증 호소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차 있으니까 음식을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식욕부진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위 운동과 장 운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장 운동이 안 되다 보면 변비나 설사가 왔다 갔다 하는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그런 증상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꽉 이렇게 뭉쳐 있던 게 이게 심하게 갑자기 콱 가로막히다 보면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갑자기 어지럽고 뭐 식은땀도 나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거를 한방에서는 식골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한의원에 가셔서 이렇게 보통 옛날에 급체하면 이렇게 좀 따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위장 운동을 꽉 막힌 경우는 빨리 뚫어줄 수 있는 응급조치를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하죠. 변비를 나타내는 원인들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원인들이 있나요? 변비는 크게 나누면 열증과 한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곧 너무 몸에 열이 많다 보면은 사실 변은 건강한 변을 만들려면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게 사실 이렇게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뭔가가 몸에 갑자기 열이 많아지거나 열이 쌓여 있거나 그러면 물을 자꾸 이렇게 잡아먹게 되죠. 그러다 보면 변비가 생기는데, 일단 열을 나타내는 장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대장에 열이 쌓이면 대장에서 충분히 이렇게 수분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대장이 너무 말라버리면 보통 노인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물을 조금 많이 드셔서 해결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위열. 대장 가기 전에 위에 열이 많은 경우에도 사실 변비를 유발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화장애와 동반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혀를 보면 혀가 굉장히 빨갛고 갈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위열 상태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간화라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상당히 관계가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간에 열이 쌓인 경우, 그다음에 너무 사람이 화병이라 그래서 갱년기가 되고 사실 변비가 좀 있으신데 심장에 화가 쌓인 경우는 가슴이 답답하고 갑자기 우울하고 화가 벌컥 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심장에 화가 있는 경우도 변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열이 많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렇게 치료를 할 게 아니라 원인이 되는 장부가 어딘지를 정확히 찾아보시고 그 화를 끄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장이 차가워도 위장은 텔레비전에서 유산균 선전할 때 장 운동을 볼록볼록하게 하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장의 연동 운동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장이 차가운 경우 찬물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변비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장이 이렇게 연동 운동을 안 하는 경우에도 변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혈순환이 잘 안 돼서 몸이 담음이 쌓인 경우, 이 환자분처럼 이렇게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는 거의 담음에 의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담음을 없애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혈 때문에 사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혈은 굉장히 배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압통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얼굴에 여드름이 조금 많이 나는 경우, 그다음에 보통은 변비가 있으시다가 생리를 하면 생리 중간에는 오히려 변비가 없어진다고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어혈 때문에 생기는 변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혈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드물게 허리가 아프면서 사실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허리에 근육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 허리 근육하고 연결된 이 복부 근육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는 경우는 허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비를 단순하게 한 가지 원인으로 정리를 해서 그냥 무조건 변비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좀 치료를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원인 장부에 따라서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래도 좀 치료보다는 변비약을 먼저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오래 복용하거나 이렇게 단순히 복용만으로는 완벽하게 개선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변비가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뭐 환경에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열받을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찬 기운에 노출이 많이 됐을 경우에 변비를 한 3일, 4일 넘어가면 너무 불편하면 일시적으로 한두 번씩은 이용해 볼 수 있는 게 변비약인데 변비약은 어떤 원리냐면 장의 연동 운동이 정상적으로 안 돼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충분한 정상적인 수분 흡수가 안 돼서 건강한 변이 안 만들어지고 배출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변비약은 일단 변비약을 먹으면 장의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자극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장이 막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수분을 흡수할 시간이 없게 돼서 그냥 이게 미처 건강한 변이 만들어질 시간을 안 주고 그냥 음식물 그 자체로 이렇게 확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변비약을 먹다 보면 장이 기억을 해요. 아, 나는 이거를 먹어야 이렇게 장이 움직이게 되는 어떤 자기의 극치가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자꾸 변비약을 먹다 보면 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연동운동하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센 자극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비약을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뭐 몇 달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드시다가 점점 그 양도 많아지고 기간도 좁아지는 게 결국은 이게 장이 강한 자극만을 원하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변비약이 습관화가 되지 않도록 생활 습관으로 바꾸셔야 돼요. 물도 많이 드시고 음식도 통곡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 드시고 당연히 뭐 과일 같은 거는 껍질째 드시고 채소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좀 자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열성 변비면 약간 열을 끄는 치료, 냉성 너무 차가워서 생긴 변비는 배를 좀 따뜻하게 하는 치료, 원인 치료를 잘 받으셔서 무분별한 좀 변비약의 남용을 조금 금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사병 때문에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나요? 열사병 때문에 사실 쓰러질 정도면 한의원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쵸. 바로 네, 응급실로 왜냐하면 실려가죠. 열사병은 정말 심각한 질환인데 그냥 제 근래에 아주 가까운 친구가 네.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냉방병에 노출되다 보니까 조금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야외에서 잠깐 한 5분 뛰었대요. 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은 정신을 잃고 깨어났더니 3일 만에 깨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체온이 43도까지. 요즘 같으면 37도, 38도 되는 데서 한 5분, 10분 잠깐 어지러운데 그거를 본인이 그냥 괜찮겠지 그러고 넘기고 네. 그래서 열사병에 걸려서 정말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케이스는 등산을 갔어요. 산에 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 거라 생각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뒷산에 그냥 물 한 병 들고 갔는데 네. 쥐가 나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를 그냥 바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체온이 오르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그때는 이온 음료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네. 냉수만 드시고 나서 그분도 거의 정말 생사의 지름길에서 겨우 살아나시면서 와. 의외로 본인들은 이게 열사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주변에서 너무 많아서 그냥 뭐 이렇게 더운 데 갔더니 어지러워. 이 정도 가지고는 열사병은 아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자기 뭐 생각했던 산에 오르고 운동 더 하고 그러다 쓰러지시는 분 많으니까 혹시 그냥 걸어 다니시다가도 어지러우시면 바로 그늘로 가시고 시원한 물 마시고 체온 조절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